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이어트 운동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력 운동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근력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근육을 키우면, 근육량이 증가되면 우리 몸에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체질로 바꾸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산소 운동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신체 기관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죠. 결국 유산소 운동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살펴보면요, 뭐 근육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있는 그 포도당, 흡수된 포도당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이제 근육이나 간에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해서 사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은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 연소가 되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지방을 없애는 것이 다이어트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당과 글리코겐을 운동을 통해서 소비를 한 다음에 이 정도 이 글리코겐이 다 소비되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처음에는 근력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한 2~30분 정도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을 다 소비한 다음에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유산소 운동을 이제 시작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근육 감소가 이제 그 어떤 평균적인 그런 정도를 넘어서 심각하게 이제 많이 줄어든 경우를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그 염증과 심혈관계 질환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면역력 저하, 그다음에 당뇨와 같은 대사 증후군 등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그 연령대에 알맞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근육량이 적은 분들의 사망률이 1.5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의과대 연구팀의 그런 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등이 없어도 근육 감소증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7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살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운동 부족 때문에 어떤 근육의 감소가 이보다 더 급격한 비율로 높아진다고 한다면 건강상에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육량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결국 비만을 개선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편을 다루고 있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비율이 기초 대사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활동 에너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활동 에너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활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 활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에너지 소비량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니트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그런 생활 습관 내에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비만을 유발했던 그러한 생활 방식들 자체를, 완전히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이 결국은 이 다이어트의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다이어트들 많죠. 요즘 뭐 케토제닉 다이어트, 뭐 간헐적 단식, 뭐 예를 들어 초저열량 다이어트, 뭐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다이어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계속 실패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런 그 연구 결과나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이 결국 다이어트의 성공은
이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활 방식 때문에 비만이 됐다면 그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그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어떤 지름길, 건강을 위한 대안,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서 소비되는 그런 열량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평소에 하는 활동들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 소비된 열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서 체지방을 줄이고 다이어트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알리아 크럼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하우스키퍼 분들이 상당히 그 중강도 이상의 노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뭐 300~400kcal의 열량을 소비하게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러한 그 열량 소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어떤 체지방 비율이나 아니면 비만의 그런 정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팀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노동을 했을 때에 소비되는 열량을 포스터로 작성해서 그 포스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업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와중에서도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열량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어떤 그런 다이어트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니트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그리고 더욱더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실제로 내가 이러한 활동들을 했을 때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했을 때에 어떤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활동들이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열량을 소비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이 다이어트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